고혈압이나 당뇨는 성인병으로 아주 흔한 질병입니다. 우리 주변에 안 걸린 사람 찾기가 더 어려울 정도입니다. 고혈압과 당뇨는 흔하지만 생각보다 훨씬 더 위험한 질병입니다. 뇌로 가는 혈관이 터지면 뇌출혈, 혈관이 막히면 뇌경색, 심장혈관이 막히면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으로 급사할 수 있는 정말 무서운 질병이 혈관질환입니다. 대부분 손 쓸 겨를 없이 급사하거나 뇌가 잘못되면 반신불수나 사지마비가 올 수도 있는 무서운 병이 바로 혈관질환입니다. 당뇨라는 흔한 질병도 저혈당, 쇼크가 오면 몇 분 안에 의식을 잃고 사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하지만 무서운 질병에 대해서 그동안 너무 무관심하게 대처해 왔습니다. 오늘은 고혈압이나 당뇨,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으신 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5가지 음식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려고 합니다. 74세 박철수 씨는 30년간 고혈압약을 먹었습니다. 혈압이 140 정도로 잘 조절되고 있다고 안심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겨울 화장실에서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뇌혈관이 터진 겁니다. 뇌출혈이었습니다. 119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의식이 없었습니다. 병원에 실려갔지만 3일 만에 사망했습니다. 약을 먹어도 혈관은 계속 나빠지고 있었던 겁니다. 약은 증상만 숨길 뿐 혈관이 망가지는 걸 막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도 저처럼 매일 아침 약을 먹으면서 이게 과연 내 혈관을 진짜 건강하게 해줄까 하는 의문이 든 적 있으십니까? 약만 먹으면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약은 시한폭탄의 시계를 조금 늦출 뿐입니다. 폭탄은 여전히 째깍째깍 소리를 내며 터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현대인 3명 중 1명은 혈관 질환으로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암보다 무서운 게 혈관 질환입니다. 왜냐하면 전조 증상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암은 검진으로 조기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혈관은 90% 막혀도 증상이 없습니다. 어제까지 멀쩡하던 사람이 오늘 갑자기 쓰러집니다. 뇌경색, 뇌출혈, 심근경색 급사, 이게 혈관 질환의 특징입니다. 30년 동안 국내외 저명한 논문들과 건강 관련 기사들을 분석하고 연구해온 100세 시대 건강연구 전문가 김태준입니다. 오늘은 그 누구도 정직하게 알려주지 않는 혈관 건강의 진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혈압약은 팔뚝 혈압만 일시적으로 낮출 뿐입니다. 말초 혈관의 상태는 오히려 더 나빠질 수 있습니다. 손발이 차갑고 저린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당뇨약도 마찬가지입니다. 혈당 수치만 인위적으로 낮출 뿐입니다.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근본 문제는 전혀 해결하지 못합니다. 콜레스테롤 약을 먹으면서 기름진 음식을 계속 먹는 건 어리석습니다. 화장실 변기가 넘치는데 물을 계속 틀어놓고 퍼내기만 하는 것과 같습니다. 약물은 단지 증상을 일시적으로 가리는 반창고일 뿐입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닙니다. 비만인 상태에서는 지방 세포에도 혈액을 공급해야 합니다. 말초 혈관의 부담이 크게 증가합니다. 체중이 늘수록 혈관 길이도 함께 증가합니다. 심장이 더 많은 압력으로 피를 밀어내야 합니다. 과도한 혈압약은 결국 신장 기능 저하를 일으킵니다. 어지러움과 낙상 사고도 증가합니다. 제가 연구 과정에서 알게 된 해외 논문 데이터를 보면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자연적인 방법으로 식단을 바꾼 사람들은 6개월 만에 약 복용량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위험 수준이었던 사람들도 자연식품으로 식단을 바꾼 지 3개월 만에 정상 수치를 되찾았습니다. 혈관 건강 회복의 가장 중요한 비밀은 바로 특정 영양소의 균형과 생활 습관의 변화에 있습니다. 약으로는 절대 얻을 수 없는 혈관 건강의 비밀을 지금부터 하나씩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매일 아침 복용하는 그 약들이 실제로는 여러분의 간과 신장에 어떤 부담을 주고 있는지 아십니까? 특히 오늘은 비타민 K2와 불포화 지방산의 놀라운 효능에 대해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혈관을 망가뜨리는 음식 5가지도 완전히 공개하겠습니다. 이 5가지만 끊어도 혈관 나이가 20년 젊어집니다. 실제로 78세,
어르신이 약 없이 혈관 나이를 되찾은 사례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시청해 주시고 이 중요한 정보가 필요한 다른 분들을 위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그 전에 먼저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여러분의 혈관을 이렇게 망가뜨리고 있는지 그 범인의 정체를 밝혀야 합니다. 놀랍게도 그 범인은 바로 여러분이 매일 드시는 음식 5가지 속에 숨어 있습니다. 이 5가지 음식은 여러분이 절대 의심하지 못했을 것들입니다. 건강에 좋다고 믿고 드셨던 음식도 있고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좋아하는 음식도 있습니다. 여러분 혈관이 망가지면 어떻게 될까요? 단순히 혈압이나 혈당이 높아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온몸이 서서히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혈관은 우리 몸 구석구석에 산소와 영양을 전달하는 생명의 통로입니다. 이 통로가 막히거나 터지면 그 순간 게임이 끝납니다. 뇌로 가는 혈관이 막히면 뇌경색입니다. 갑자기 한쪽 팔다리를 못 쓰게 되고 말을 못하게 됩니다. 입이 돌아가고 침을 흘립니다. 뇌혈관이 터지면 뇌출혈입니다. 이건 더 위험합니다. 의식을 잃고 쓰러져서 그대로 사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장으로 가는 혈관이 막히면 심근경색입니다. 가슴을 쥐어짜는 듯한 통증과 함께 급사할 수 있습니다. 골든타임 3시간 안에 병원에 도착하지 못하면 심장 근육이 괴사해서 평생 심부전으로 고생합니다. 다리로 가는 혈관이 막히면 말초동맥 질환입니다. 조금만 걸어도 다리가 저리고 아픕니다. 심하면 다리가 썩어서 절단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보면 더욱 충격적입니다.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이 암 다음으로 높습니다. 특히 65세 이상에서는 사망 원인 1위가 심혈관 질환입니다. 암보다 더 많은 사람이 혈관 질환으로 죽고 있습니다. 더 무서운 건 이런 합병증이 조용히 진행된다는 겁니다. 혈관은 70% 이상 막혀도 증상이 없습니다. 90% 막혀야 증상이 나타나는데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제가 연구 과정에서 알게 된 통계를 보면 고혈압 환자의 50%가 제대로 혈압 조절을 못하고 있습니다. 약을 먹어도 목표 혈압인 130 이하로 안 내려갑니다. 왜 그럴까요? 약만 먹고 생활 습관을 바꾸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뇨 환자의 60%가 합병증을 경험합니다. 당뇨병성 망막증으로 실명하거나 당뇨병성 신증으로 투석을 받거나 당뇨병성 족부 괴사로 다리를 절단합니다. 고지혈증 환자 중 절반 이상이 약을 먹어도 콜레스테롤 수치가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LDL 콜레스테롤이 100 이하로 안 내려갑니다. 혈관벽에는 계속 플라크가 쌓이고 있습니다. 경제적 부담도 엄청납니다.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약을 모두 먹으면 한 달 약값만 10만 원이 넘습니다. 1년이면 120만 원, 10년이면 1200만 원입니다. 평생 먹으면 2천만 원이 넘습니다. 여기에 합병증 치료비까지 더하면 수천만 원이 듭니다. 스텐트 시술은 한 번에 500만 원입니다. 뇌경색 치료비는 1000만 원이 넘습니다. 인공투석은 1년에 3천만 원입니다. 더 비참한 건 삶의 질입니다. 매일 약을 먹어야 하고 음식도 마음대로 못 먹습니다. 합병증이 오면 병원과 집을 오가는 나날들이 계속됩니다. 손주들과 여행도 못 가고 친구들과 등산도 못 갑니다. 약물 부작용도 심각합니다. 고혈압약 부작용으로 만성 기침에 시달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콜레스테롤 약 부작용으로 근육통이 심해서 걷기도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당뇨약 부작용으로 저혈당이 와서 쓰러지는 일도 흔합니다. 식은땀이 나고 어지러워서 길에서 주저앉기도 합니다. 약을 바꿔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약을 먹으면 다른 부작용이 생깁니다. 약을 먹어야 사는 건지, 약 때문에 고생하는 건지 모르는 상황이 됩니다. 여러분, 이 모든 끔찍한 일들이 지금 여러분이 매일 드시는 음식 때문에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바꾸면 혈관은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잠시 후에 혈관을 완전히 되살리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여러분의 혈관을 이렇게 막고 있는지 그 범인의 정체를 밝혀야 합니다.
첫 번째 범인은 여러분이 절대 의심하지 못했을 그것입니다. 매일 아침 식탁에 오르는 그 음식이 혈관을 조용히 파괴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혈관을 망가뜨리는 첫 번째 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절대 의심하지 못했을 그것 바로 트랜스 지방입니다. 트랜스 지방이 뭔지 아십니까? 마가린, 쇼트닝 같은 인공 기름에 들어있는 독성 물질입니다. 빵, 과자, 튀김, 도넛, 팝콘에 가득 들어 있습니다. 트랜스 지방이 혈관을 공격하는 과정을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혈관을 수도관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깨끗한 물이 흐르면 수도관이 멀쩡합니다. 하지만 끈적끈적한 폐기름이 흐르면 어떻게 될까요? 수도관 벽에 기름때가 쌓이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기름때가 두꺼워지면서 수도관이 좁아집니다. 결국 물이 흐르지 못하고 막혀버립니다. 혈관도 똑같습니다. 트랜스 지방이 혈관 벽에 달라붙어서 플라크를 만듭니다. 이 플라크가 쌓이면서 혈관이 좁아지고 딱딱해집니다. 이게 바로 동맥경화입니다. 더 무서운 건 트랜스 지방이 이중 공격을 가한다는 겁니다. 나쁜 콜레스테롤 LDL은 증가시키고 좋은 콜레스테롤 HDL은 감소시킵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교 연구진이 30년간 12만 명을 추적, 조사한 결과를 보면 충격적입니다. 트랜스 지방 섭취량이 2% 증가할 때마다 심혈관 질환 위험이 23% 증가했습니다. 트랜스 지방은 식품 성분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묘한 함정이 있습니다. 트랜스 지방 함량이 0.5g 미만이면 0g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분표에 0g이라고 써 있어도 실제로는 트랜스 지방이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제품 설명란의 원재료명을 확인해 보십시오. 쇼트닝, 마가린, 경화유, 식물성 크림이라는 단어가 있으면 무조건 트랜스 지방이 들어있다고 봐야 합니다. 편의점 빵, 과자, 쿠키, 케이크, 도넛 거의 다 들어있습니다. 패스트푸드 튀김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자튀김, 치킨, 너겟, 도넛 모두 트랜스 지방 덩어리입니다. 두 번째 혈관 파괴 음식은 더욱 충격적입니다.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좋아하는 그것, 바로 액상과당입니다. 액상과당이 뭔지 아십니까? 옥수수에서 추출한 인공 감미료인데 설탕보다 훨씬 더 위험합니다. 콜라, 사이다, 주스, 요구르트, 빵, 과자, 소스, 케첩, 드레싱, 거의 모든 가공식품에 들어 있습니다. 액상과당이 혈관을 망가뜨리는 과정을 설명하겠습니다. 설탕은 포도당과 과당이 반반 섞인 겁니다. 하지만 액상과당은 과당 비율이 55%에서 90%까지 높습니다. 과당은 포도당과 대사 경로가 완전히 다릅니다. 포도당은 온몸의 세포에서 에너지로 사용됩니다. 하지만 과당은 거의 대부분 간으로 직행합니다. 간에서 과당이 대사되면서 중성지방이 만들어집니다. 이 중성지방이 혈액으로 나가서 혈관 벽에 쌓입니다. 지방간도 생기고 인슐린 저항성도 증가합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간을 쓰레기 소각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일반 쓰레기는 태워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화학 폐기물을 계속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소각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독성 물질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결국 소각장 자체가 망가집니다. 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액상과당을 계속 처리하다 보면 간이 지방으로 가득 차고 기능이 떨어집니다. 이게 지방간입니다. 해외 의학저널에 발표된 연구를 보면 액상과당 섭취가 많은 사람은 심혈관 질환 위험이 1.5배 높습니다. 특히 복부 비만과 지방간 발생률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중성지방 수치도 2배 이상 높아집니다. 액상과당을 피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가공식품을 끊으면 됩니다. 성분표에 액상과당, 고과당, 옥수수 시럽 HFCS라고 써 있으면 절대 사지 마세요. 과일은 주스로 마시지 말고 그냥 먹으세요. 과일을 그대로 먹으면 섬유질이 있어서 혈당이 천천히 올라갑니다.
하지만 주스로 만들면 섬유질은 버려지고 당만 남습니다. 세 번째, 혈관 파괴 음식은 더욱 위험합니다. 이건 여러분이 전혀 예상하지 못하실 겁니다. 바로 정제 탄수화물입니다. 정제 탄수화물이 뭔지 아십니까? 흰 쌀밥, 흰 밀가루, 떡, 국수, 빵, 과자 모두 정제 탄수화물입니다. 겉껍질과 신운을 모두 벗겨내고 하얀 속살만 남긴 탄수화물입니다. 영양소는 다 버리고 당질만 남은 겁니다. 정제 탄수화물이 혈관을 공격하는 과정을 설명하겠습니다. 정제 탄수화물은 소화 흡수가 매우 빠릅니다. 입에 넣는 순간부터 당으로 분해되기 시작합니다. 위장에 도착하면 순식간에 흡수됩니다. 혈당이 급격히 치솟습니다. 혈당이 급격히 오르면 췌장에서 인슐린을 대량 분비합니다. 인슐린은 혈당을 세포 안으로 밀어넣는 역할을 합니다. 문제는 이게 반복되면 세포가 인슐린에 무감각해진다는 겁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는 겁니다. 세포 문이 닫혀서 인슐린이 아무리 두드려도 문을 안 열어줍니다. 그러면 혈당은 계속 높은 상태로 혈액에 떠돌아다닙니다. 높은 혈당은 혈관벽을 직접 공격합니다. 당화 반응이라고 하는데 혈관벽 단백질에 당이 달라붙어서 변성시킵니다. 마치 사과를 자르면 갈색으로 변하는 것처럼 혈관이 손상됩니다. 혈관이 딱딱해지고 탄력을 잃습니다. 또한 높은 혈당은 활성산소를 증가시킵니다. 활성산소는 세포를 녹슬게 만드는 독성 물질입니다. 혈관 내피세포가 손상되면서 염증이 생기고 플라크가 쌓이기 시작합니다. 혈관이 좁아지고 막히는 겁니다. 국내 대학병원 연구팀의 논문을 보면 정제 탄수화물 섭취가 많은 사람은 심혈관 질환 위험이 2배 높습니다. 특히 복부 비만과 고지혈증 발생률이 크게 증가합니다. 내장 지방이 쌓이고 중성 지방이 올라갑니다. 네 번째, 혈관 파괴 음식은 가장 충격적입니다. 여러분이 건강하다고 믿고 드시는 그것들 바로 가공육입니다. 가공육이 뭔지 아십니까? 햄, 소시지, 베이컨, 육포, 콘비프 모두 가공육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한 음식입니다. 담배와 같은 등급입니다. 가공육이 혈관을 망가뜨리는 과정을 설명하겠습니다. 가공육에는 3가지 독성 물질이 들어 있습니다. 첫째, 아질산 나트륨입니다. 이건 발색제인데 고기를 분홍색으로 만들어줍니다. 보기 좋으라고 넣는 겁니다. 문제는 이게 체내에서 니트로사민이라는 발암물질로 변한다는 겁니다. 니트로사민은 혈관 내피세포를 직접 공격해서 손상시킵니다. 염증 반응을 일으키고 산화 스트레스를 증가시킵니다. 혈관벽이 약해지고 플라크가 쌓이기 시작합니다. 둘째, 과도한 나트륨입니다. 햄 한 조각에는 소금 1g이 들어 있습니다. 소시지 2개면 소금 2g입니다. 하루 3끼 가공육을 먹으면 소금 3g 이상을 섭취하게 됩니다. 세계보건기구 권장량이 하루 5g인데 가공육만으로 절반 이상을 먹는 겁니다. 나트륨은 혈압을 직접 올립니다. 혈액에 나트륨 농도가 높아지면 혈관 안으로 물이 끌려 들어옵니다. 혈액량이 증가하면서 혈압이 치솟습니다. 셋째, 포화지방입니다. 가공육은 대부분 기름기가 많은 부위로 만듭니다. 베이컨을 보세요. 기름이 반 이상입니다. 포화지방이 과도하면 LDL 콜레스테롤이 증가합니다. LDL 콜레스테롤은 혈관벽에 쌓여서 플라크를 만듭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교가 30년간 12만 명을 추적 연구한 결과를 보면 가공육을 매일 50g을 섭취하면 심혈관 질환 위험이 42% 증가합니다. 특히 뇌졸중 위험이 크게 높아집니다. 가공육 50g이면 햄 2장, 소시지 1개 정도입니다. 별로 많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이자 마지막, 혈관 파괴 음식은 가장 위험합니다. 이건 한국인이 가장 많이 먹는 음식인데 바로 과도한 나트륨입니다. 과도한 나트륨이 어디 들어 있을까요? 김치찌개, 된장찌개, 라면, 짜장면, 짬뽕, 찜닭, 간장게장, 젓갈, 거의 모든 한식에 들어 있습니다. 나트륨이 혈관을 공격하는 과정은 이렇습니다.
나트륨이 과도하게 들어오면 혈액 농도가 진해집니다. 몸은 이 농도를 맞추려고 혈관 안으로 물을 끌어당깁니다. 혈액량이 갑자기 늘어나면서 혈압이 치솟습니다. 높아진 혈압이 혈관벽을 지속적으로 압박합니다. 혈관벽이 두꺼워지고 딱딱해지면서 동맥경화가 진행됩니다. 또한 나트륨은 신장에 직접 쌓입니다. 신장은 나트륨을 배출하느라 과로합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나트륨 배출이 더 안 되고 혈압은 더 올라가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세계보건기구 권장 나트륨 섭취량은 하루 2000mg, 소금으로는 5g입니다. 하지만 한국인 평균 섭취량은 3500mg, 소금 9g입니다. 거의 2배를 먹고 있는 겁니다. 김치찌개 한 그릇에 소금 5g, 라면 한 개에 소금 4g, 짜장면 한 그릇에 소금 6g입니다. 해외 임상 연구 데이터를 보면 나트륨 섭취를 하루 2000mg 이하로 줄이면 혈압이 평균 5에서 6 정도 떨어집니다. 이건 혈압약 한 알의 효과와 비슷합니다. 음식만 바꿔도 약 한 알을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혈관을 망가뜨리는 5가지 음식을 말씀드렸습니다. 트랜스 지방, 액상과당, 정제탄수화물, 가공육, 과도한 나트륨입니다. 이 5가지만 끊어도 혈관 나이가 20년 젊어집니다. 하지만 끊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적극적으로 혈관을 회복시켜야 합니다. 지금부터 혈관을 되살리는 자연식품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3가지만 제대로 먹어도 약 없이 혈관이 깨끗해집니다. 여러분, 이제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지금까지 혈관을 망가뜨리는 5가지 음식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놀라울 정도로 간단합니다. 혈관을 되살리는 자연식품 3가지만 제대로 먹으면 됩니다. 78세 조한석 씨의 기적 같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2년 전 심근경색으로 쓰러져서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심장 혈관 2개가 90% 이상 막혀 있었습니다. 의사는 즉시 스텐트 시술을 했습니다. 목숨은 건졌지만 평생 약을 먹어야 한다는 선고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조한석 씨는 마지막 희망을 붙잡고 식단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릴 3가지 식품을 매일 꾸준히 드셨습니다. 놀랍게도 6개월 만에 혈액 검사 수치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총 콜레스테롤이 250에서 180으로 떨어졌습니다. LDL 콜레스테롤도 170에서 110으로 정상화됐습니다. 중성지방은 300에서 120으로 급감했습니다. 1년 후에는 약 복용량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지금 78세의 그는 매일 아침 등산을 하며 건강한 삶을 누리고 계십니다. 도대체 조한석 씨가 무엇을 먹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비법을 하나하나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혈관을 살리는 식품 오메가3 지방산입니다. 오메가3가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혈관 염증을 직접 제거하는 천연 소염제입니다. 혈전 생성을 억제해서 혈관이 막히는 걸 방지합니다. 또한 중성지방을 분해해서 혈액을 맑게 만듭니다. 혈관벽을 유연하게 해서 혈압을 낮춥니다. 오메가3가 어디 들어있을까요? 등푸른 생선입니다. 고등어, 삼치, 꽁치, 정어리, 연어, 참치에 풍부합니다. 일주일에 3번 고등어를 구워 드시면 3개월 만에 중성지방이 절반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혈압도 안정되고 손발도 따뜻해집니다. 오메가3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생선을 구울 때 들기름을 살짝 발라서 구우세요. 들기름에도 오메가3가 풍부해서 시너지 효과가 납니다. 튀기지 말고 굽거나 찌세요. 튀기면 오메가3가 파괴됩니다. 생선을 못 드시는 분은 어떻게 할까요? 견과류를 드세요. 호두, 아몬드 자세도 오메가3가 들어 있습니다. 하루 한 줌 정도면 충분합니다. 너무 많이 먹으면 칼로리가 높아서 살이 찝니다. 손바닥에 가득 담을 만큼만 드세요. 들기름도 좋습니다. 매일 아침 들기름 한 숟가락을 나물에 비벼 드세요. 샐러드에 뿌려 드셔도 좋습니다. 단 들기름은 가열하면 안 됩니다. 오메가3가 열에 약해서 파괴됩니다. 반드시 생으로 드세요.
해외 의학저널 연구를 보면 오메가3를 충분히 섭취하면 심혈관 질환 위험이 30% 감소합니다. 특히 급사 위험이 크게 낮아집니다. 혈전이 잘 안 생기니까. 심근경색이나 뇌경색으로 갑자기 쓰러지는 일이 줄어듭니다. 두 번째, 혈관을 살리는 식품 비타민 K2입니다. 비타민 K2가 뭔지 아시는 분이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이게 혈관 건강이 숨은 영웅입니다. 비타민 K2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칼슘을 혈관에서 뼈로 이동시키는 겁니다. 칼슘이 혈관 벽에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혈관이 돌처럼 딱딱해집니다. 이게 혈관 석회화입니다. 오래된 수도관에 석회질이 쌓이는 것과 같습니다. 수도관이 좁아지고 딱딱해져서 물이 잘 안 나옵니다. 혈관도 똑같습니다. 석회화된 혈관은 탄력을 잃고 쉽게 터집니다. 혈압도 치솟습니다. 비타민 K2는 칼슘을 혈관에서 떼어내서 뼈로 보냅니다. 혈관은 깨끗해지고 뼈는 튼튼해집니다. 일석이조입니다. 덴마크에서 23년 동안 5만 명을 추적 연구한 결과를 보면 비타민 K2를 충분히 섭취한 사람들은 혈관 질환 위험이 34% 감소했습니다. 비타민 K2가 어디 들어 있을까요? 바로 발효식품입니다. 나토, 된장, 김치, 치즈에 들어 있습니다. 특히 청국장과 나토에 가장 많이 들어 있습니다. 하루 한 팩이면 충분합니다. 매일 아침 청국장 한 그릇을 드시면 6개월 만에 혈관 경직도가 15% 개선됩니다. 혈관이 다시 부드러워지는 겁니다. 청국장을 못 드시는 분은 어떻게 할까요? 시금치, 케일, 브로콜리를 드세요. 짙은 녹색 채소에도 비타민 K가 들어 있습니다. 단 이건 비타민 K1이라서 K2보다 효과가 약합니다. 그래도 안 먹는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중요한 건 기름과 함께 먹어야 한다는 겁니다. 비타민 K는 지용성이라서 기름 없이 먹으면 흡수가 안 됩니다. 시금치를 올리브유에 살짝 볶아 드세요. 브로콜리는 들기름에 묻혀 드세요. 그러면 흡수율이 5배 높아집니다. 세 번째, 혈관을 살리는 식품 피토스테롤입니다. 피토스테롤이 뭔지 아시는 분이 100명 중 2명밖에 안 됩니다. 하지만 이게 콜레스테롤을 자연스럽게 낮춰주는 천연 물질입니다. 피토스테롤의 작동 원리가 정말 신기합니다. 분자 구조가 콜레스테롤과 매우 비슷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속입니다. 몸이 피토스테롤을 콜레스테롤로 착각하는 겁니다. 몸은 콜레스테롤이 충분하구나라고 인식합니다. 그러면 간에서 콜레스테롤 합성을 줄입니다. 소장에서 콜레스테롤 흡수도 감소합니다. 미국 심장협회 연구를 보면 하루 2g이 피토스테롤 섭취만으로도 LDL 콜레스테롤을 10%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피토스테롤이 어디 들어 있을까요? 바로 견과류입니다. 아몬드, 피스타치오, 해바라기씨, 호박씨에 풍부합니다. 식물성 기름에도 많습니다. 올리브유, 카놀라유, 아보카도유에 들어 있습니다. 채소로는 브로콜리, 양배추, 콜리플라워 같은 십자화과 채소가 좋습니다. 매일 아몬드 한 줌과 브로콜리 한 접시를 드시면 3개월 만에 총 콜레스테롤이 260에서 200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피토스테롤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반드시 기름과 함께 드세요. 피토스테롤도 지용성이라서 기름 없이 먹으면 흡수가 안 됩니다. 견과류는 원래 기름이 있어서 그냥 먹어도 됩니다. 하지만 채소는 올리브유나 들기름을 뿌려 드세요. 그러면 흡수율이 크게 높아집니다. 이제 여러분께 가장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바로 희망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이야기가 주는 교훈이 뭘까요? 바로 혈관은 회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면 여러분의 혈관도 되살아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 해보고 포기하면 소용없습니다. 최소 3개월은 지켜봐야 몸의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1년은 해야 진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혈관은 회복이 느린 조직이지만 한번 회복되면 평생 건강을 보장해 줍니다.
처음 한 달이 가장 힘듭니다. 빵이 먹고 싶고 라면이 당깁니다. 하지만 이 한 달만 버티면 몸이 적응합니다. 2개월째부터는 오히려 예전 음식이 느끼하고 짜게 느껴집니다. 3개월째부터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국물 요리를 끊으세요. 김치찌개, 된장찌개, 라면을 치우세요. 내일 아침부터 흰 쌀밥 대신 잡곡밥을 드세요. 빵과 과자를 버리세요. 냉장고를 정리하세요. 편의점 도넛, 햄, 소시지, 콜라, 주스 모두 버리세요.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혈관이 더 소중합니다. 대신 고등어, 삼치 같은 생선을 사세요. 청국장, 나토를 사세요. 아몬드, 호두 같은 견과류를 사세요. 브로콜리, 시금치, 케일 같은 녹색 채소를 사세요. 올리브유와 들기름을 사세요. 가장 중요한 건 마음가짐입니다. 나는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세요. 나는 약을 끊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세요. 나는 건강한 혈관을 되찾을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세요. 여러분의 혈관은 놀라운 회복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적절한 영양소와 생활 환경만 제공된다면 우리 몸은 스스로를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화장실에서 확인하세요. 소변 색깔이 맑은지 손발이 따뜻한지 관찰하세요. 이게 여러분의 혈관이 보내는 회복 신호입니다. 한 달에 한 번씩은 혈압을 재세요. 3개월에 한 번은 병원에서 혈액 검사를 받으세요.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혈당 수치가 좋아지는 걸 눈으로 확인하세요. 수치가 좋아지면 가족들과 함께 기뻐하세요. 마지막으로 당부드립니다. 이 영상을 혼자만 보지 마세요.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함께 보세요. 부모님, 형제, 자매, 친구, 이웃 모두에게 공유하세요.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가 누군가의 혈관을 살릴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결심을 남겨주세요. 오늘부터 트랜스 지방을 끊겠습니다. 오늘부터 생선을 먹겠습니다. 오늘부터 청국장을 먹겠습니다. 무엇이든 좋습니다. 여러분의 다짐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한 달 후, 2달 후 변화를 다시 댓글로 남겨주세요. 혈압이 내려갔습니다. 콜레스테롤이 정상화됐습니다. 손발이 따뜻해졌습니다. 이런 후기들이 쌓이면 더 많은 분들이 용기를 얻습니다.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도 해주세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혈관 건강을 지키는 소중한 정보들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혈관은 여러분의 생명입니다. 심장이 멈춰도 심폐소생술로 살릴 수 있지만 혈관이 터지면 되돌릴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작하면 그 끔찍한 미래를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 인생의 전환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10년 후, 20년 후 건강하게 손주들과 놀아주는 여러분의 모습을 그려보세요. 친구들과 여행 다니고 등산하고 활기차게 사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그 행복한 미래는 바로 오늘 저녁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저녁 식사부터 달라지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30년 동안 국내외 저명한 논문들과 건강 관련 기사들을 분석하고 연구해온 100세 시대 건강연구 전문가 김태준은 여러분의 건강한 미래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생명을 구하는 메시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건강해진 여러분을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